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양제를 먹던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심지어는 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잘못 드시고 계시는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마치 사탕처럼 아무 때나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영양제에는 각각 최적의 복용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칼슘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에 뼈를 재생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비타민 B군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반드시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반대로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은 공복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양제를 드실 때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칼슘과 철분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만약 두 가지 모두 드셔야 한다면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두 번째로 아연과 구리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둘은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의 흡수를 방해해요. 세 번째로 비타민C를 과도하게 드시면서 비타민 B1,2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비타민C가 비타민 B3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는 TV에서 봤으니까 무작정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도 줄어들면서 비타민 D 부족이 심해집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비타민 B3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으로부터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나 신경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한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선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부족하기 쉬워요.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스트레스나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생성량이 감소하는데 심장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영양제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혈액 희석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양제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영양제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합성 첨가물이나 불필요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용량을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용량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흡수율을 고려하세요.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에 따라 흡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의 경우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더 좋아요. 이제 영양제를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팁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최소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맑은 물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팁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 음식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음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네 번째 팁은 계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손실되므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의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겨울철에는 햇빛 노출이 줄어들어 비타민 D의 필요량이 증가하죠. 다섯 번째 팁은 보관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습기가 많은 화장실이나 주방에는 절대 보관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를 드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A를 과도하게 드시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을 과도하게 드시면 변비나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철분 과다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비타민 C를 과도하게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 2,000ml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현명하게 드시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고 성분과 용량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복용 방법과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영양제는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중장년의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제 복용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